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동구 온라인 정보화 교육 채널 2를 담당하고 있는 안건캠퍼스 강사 김현진입니다. 자, 오늘 스마트폰 기초 7회차 교육 벌써 진행이 됐죠. 오늘 수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스마트폰 기초 수업은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 2회 남았고 2회 남아서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그 교육이 끝날 무렵쯤 되면 교육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는 방법 먼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화면 하단에 보시면 제가 요거는 미리 캡처를 좀 해놓은 건데, 여기 위에가 이제 유튜브 화면이면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제목 밑에 보면 설문조사, 지금은 출석 체크만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출석 체크 밑에 링크가 걸려 있을 테고, 그 밑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터치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나와요. 설문조사가. 그래서 이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기를 터치하고 설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설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화면 하단에 설문조사를 터치하시게 되면 어떻게 뜨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일 거예요. 이런 상태로 아마 이제 링크가 걸려 있어서 갈 텐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배우는 과정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스마트폰 기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끝에 보시면 설문조사 참여하기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시면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럼 비밀번호는 1234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문 참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링크 터치하셔서 이 화면이 그대로 보이시면 스마트폰 기초반에 해당되는 설문조사 참여하기를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그 다음에 설문 참여 이렇게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설문지가 나와요. 자, 설문지는 지금 1번부터 10번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1, 2번 같은 경우는 기초자료라서 여러분들의 성별, 그 다음에 나이대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1, 2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부터는 저희 온라인 정보화 교육에 관련돼 있는 설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여기 터치해 주시면 돼요. 일단 현재 시청하고 계신 채널은 몇 번 채널입니까? 그러면 2번 채널인 거죠, 저희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중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이 온라인 정보화 교육 비대면 실시간 요거죠. 그리고 예전에 교육장에 직접 가셔서 수업 들었던 게 오프라인, 요 교육장 대면 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혼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 집에서 들으시면 편한 점도 있지만 불편하신 점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저희가 가르쳐 드리고 해결해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한 1년 반 동안을 지금 비대면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1년 반 동안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이들도 그렇고 교육 자체가 이제 온라인 상태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시간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 교육장에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어서 좋지만, 또 대면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일정이 7월 일정이 보통은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그래서 고민 좀 많이 하다가 결국은 성동 채널 1 여기 교육장은 구청 교육장으로 해서 오프라인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나머지 채널 2, 3은 기존처럼 온라인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잘 체크해 주셔서 저희가 정보화 교육 편성할 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신 내용들에 대한 생각들을 쭉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 같은 경우
향후 듣고 싶으신 강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강좌들은 쭉 이렇게 늘어났는데 워낙 강좌들이 많다 보니까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것들만 늘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 난 또 색다른 다른 걸 배우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기타 의견을 터치하시고 기타 의견을 터치해 주시게 되면 여기 빈 박스가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서 글을 쓸 수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원하시는 듣고 싶으신 강좌명을 직접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교육과 관련된 기타 의견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설문을 10번까지 쭉 이제 다 써주시고 설문 제출하기 요거를 터치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터치해 볼게요. 설문 제출하기 터치하게 되면 혹시라도 1번부터 10번 중에 빠진 게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설문지 4번 체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나와서 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되시면 제출하기 이렇게 해서 설문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 설문은 저희가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수업이 끝나니까 화요일까지 설문조사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시간 나실 때 화면 아랫부분에 링크 부분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부분 터치하셔서 설문조사 꼭 해주시고 출석 체크도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하는 방법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교육 신청 기간이에요. 지금 어제부터 받았어요. 23일 어제부터 이제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또 대면 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접수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과정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달라진 부분 7월 성동구 구민정보화 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이렇게 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지금 백신 접종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7월 정보화 교육을 대면 교육 및 실시간 교육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교육 대상은 성동 구민 누구나예요. 누구나 성동 구민이면 누구나 다 되는데 단 대면 교육, 교육장 가서 직접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백신 1차 백신을 6월 17일 이전에 접종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6월 17일 이전만. 6월 17, 18, 18, 19 이렇게 늦게 맞으신 분들은 아직은 안 돼요. 이게 백신을 맞고 2주 정도 지나야지만 또 항체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백신 맞고 2주 뒤에 분들만 7월달 교육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만약에 나는 6월 17일, 18일 날 맞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면 교육은 다음 달에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고 저희가 이 대면 이 접종 백신 접종 그 확인증 있죠. 그 확인증 알아보는 방법도 설명드릴 건데 대면 교육 하시는 분들은 이 확인증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육장에 입장할 수 있으니까 꼭 챙기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면 교육은 교육장에서 출석을 해주시는 거죠. 직접 교육장에 나오셔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아직 백신을 많이 맞았다 하더라도 거리두기 단계는 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교육장이 지금 35좌석 정도 돼요. 구청 교육장이. 근데 15명만 모집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선착순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면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나머지 온라인 교육은 지금처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 신청하셔서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편하신 거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강료는 1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수강료는 만 5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요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료고 지금 현재 백신 맞으신 분들이 60대까지는 맞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마 무료 대상이실 것 같고 교육 접수는 어제 6월 23일 수요일부터 지금 된 부분이라서 빨리 접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접수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지금 알려드리기는 할 텐데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는 분들 또 어떤 과정 제목 이름 가지고 어떤 걸 배우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콜센터로 1600-1902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뀐 내용, 대면 교육이 추가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교육장, 대면 교육장 장소는 구청 5층이에요. 5층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자, 글로 오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써있죠. 대면 교육은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입장 가능합니다. 안 갖고 오셨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 자, 일단 대면 교육과 지금 바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 과정을 좀 볼게요. 지금 저희가 배우는 과정이 스마트폰 기초잖아, 그죠? 그래서 아마 한 번 듣고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마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난 좀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초반, 여기 뭐 온라인도 있고 지금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초반을 잘 들으셔서 이제 교육장에서 직접 들으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기초 필요한 앱 뭐 해서 교육장 대면 교육은 제가 웬만하면 지금 기초반 위주로 좀 편성을 했어요. 고급반은 좀 많이 뺐고, 왜냐하면 그 기초반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질문하실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했고, 그 다음에 기초가 항상 중요하고 또 제일 또 많이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초과정을 교육장에서 또 신청을 했는데 15명이다 보니까 떨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대면 교육하고 온라인 교육하고도 같이 또 과목들이 좀 이렇게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잘 보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동구청 교육장에서 하는 그 과목은 채널 1에서 했던 것처럼 월수반 2개, 화목반 2개, 금요반 하나 똑같아요, 시간은.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처럼 채널 2에서도 마찬가지로 월수 2, 화목 2, 그 다음에 금 하나 이렇게 진행했었죠. 그리고 채널 3에서는 월수반 3개. 그래서 여기 채널 2하고 3은 변동 없이 같은 시간대에 진행이 되고, 채널 1은 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좌 수로 진행이 되지만 교육장에서 수업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인원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요거 접수하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건 닫을게요. 자, 스마트폰으로 접수하시는 게 편할지 인터넷으로 하는 게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인터넷부터 컴퓨터 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동구청, 여기 있었네요.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요거는 컴퓨터 화면입니다. 자, 컴퓨터 화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화면을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끝까지 내린 거예요 지금. 맨 아랫부분에 교육, 사회적 경제 이렇게 쭉 이렇게 메뉴들이 있죠. 이 클릭할 때, 터치할 때마다 밑에 메뉴들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라인 정보화 교육, 구민정보화 교육 쪽이기 때문에 교육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끝에 구민정보화 교육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평생학습관 이거하고 또 틀립니다. 저희는 구민정보화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 안내, 여기 이제 써져 있죠. 대면 교육은 어떻고, 뭐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교육 정보화 교육 처음에 들어오면 7월 정보화 교육 일정 안내라고 돼 있고, 화면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정보화 교육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교육 장소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 채널 3, 그 다음에 채널 2, 그 다음에 성동구청 5층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접수 중이시고, 내가 만약에 대면 교육을 스마트폰 기초를 그대로 또 한번 신청하겠다. 그러면 요거를 제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제목을. 과정명에 해당되는, 여기는 클릭하시면 뭐 클릭이 안 되고 과정명들을 보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해보시면 여기 이제 교육
기간, 시간이 나와 있을 거고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 기초 대면 교육을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쭉 시간이랑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밑에 떠요. 뭐 월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본인 이름하고 이제 쓰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본인 성함 쓰시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도 앞자리만 8자리 써야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써볼까요? 이게 어쩔 때는 8자리고 어쩔 때는 또 6자리고 이래서 8자리 쓰시면 돼요. 1900 이렇게 쭉 쓰시면 돼요.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성명도 옆에 별 생년월일 성별 다 이렇게 옆에 별 모양 있잖아. 그쵸? 이 부분은 필수 항목이라서 꼭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별 표시된 항목은 꼭 입력해 주세요 라고 써 있어서 이 부분을 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SMS 수신 여부를 동의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수강 안내 문자라든가 뭐 신청하라든가 결석하셨으면 결석 문자라든가 이런 거를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동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이 일반인인지 아니면 55세 이상 어르신인지 보셔서 해당 칸을 이렇게 뭐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신청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접수는 끝나요. 그래서 국민정보와 교육 들어오셔서 과정 신청하실 때 이 왼쪽에서 교육 신청을 클릭해 주셔도 되고 이 프로그램명을 클릭하셔야 해당되는 페이지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은 약간 조금 들어오는 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폰으로 했을 경우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스마트폰 다 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 들고 계신 상태에서 여기 위에 저처럼 구글 하고서 이제 마이크도 그림도 있고 요런 G 구글 마크가 있는 요런 게 보이시면 여기에다 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터치해서 얘기를 하셔도 돼요. 제가 마이크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동구청 잘못 들었어요. 얘가 성동구청 자 음성으로 성동구청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검색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앞으로 쓰실 때 뭔가 검색하실 일이 있으면 요거 많이 쓰세요. 어렵게 쓰지 마시고 마이크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보이는 성동구청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상태로 지금 먼저 다 들어오세요. 음성으로 성동구청이라고 한번 불러보시고 마이크 터치하고 나서 바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오셨나요? 자 성동구청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알아서 성동구청이라는 그 텍스트가 들어간 상태에서 검색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보이는 성동구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터치 자 성동구청 홈페이지가 열렸어요. 자 이렇게 열리면 밑으로 내리실 필요 없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성동구라고 써있는 이 오른편에 줄 3개 요거 메뉴 보이시죠? 요거 줄 3개 저희가 스마트폰 쓸 때 어떤 어플을 쓰시더라도 메뉴를 들어가시려고 하면 요 줄 3개나 점점점 요런 거 또는 세로로 된 점점점 이게 이제 더보기 요거는 메뉴에서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찾지 마시고 여기 맨 위에 줄 3개를 터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서 어딨지? 라고 보실 텐데 여기는 보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여기 지금 위에 파란 부분에 보시면 여기
통합 예약이라고 있죠. 통합 예약. 여기를 클릭하셔야 교육 접수할 수 있는, 예약할 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자, 통합 예약 터치. 자, 저처럼 이렇게 나오시나 보세요. 자, 지금처럼 통합 예약이라고 보이시면 지금 뭐 이렇게 뭐 체험 견학 밑에 또 쭉 있어요. 그래서 밑에 또 보실 필요 없고, 밑에까지 가실 필요 없고, 여기에서도 줄 3개를 한 번 더 터치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줄 3개 터치. 이게 어제부터 화면이 넘쳐서 그러나 조금 이렇게 잘려서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지금 통합 예약으로 들어오시고 또 줄 3개를 터치하시게 되면 왼편에 줄 3개 터치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은 계속 나오네요. 그죠? 위에 파란 줄에 있는 메뉴, 그 다음에 세로로 있는 메뉴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은 첫 번째 보이는 교육 강좌를 요 교육 강좌입니다. 자, 교육 강좌를 터치해 주세요. 지금은 적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세요. 제가 이거 적어 드릴 거예요. 자, 교육 강좌 터치했더니 그 오른편 첫 번째 보이는 게 정보화 교육이죠. 자, 정보화 교육도 터치해 주세요. 됐죠? 지금 제가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7월은 대면 교육도 있을 거고 온라인 교육도 있을 거라는 안내를 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업하시면서 매달 한 20일경이면 정보화 교육 안내문이 올라와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지금처럼 순차적으로 들어오셔서 정보화 교육 그때는 안내를 보셔야겠죠. 어떤 과정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번 달에는 대면 교육이 어디 열렸는 것도 보셔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는 아까 일정도 보고 안내도 받기 때문에 바로 교육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자, 교육 신청 터치. 여기는 컴퓨터 화면하고 조금 틀리죠. 이게 지금 스마트폰은 이 폭이 좁기 때문에 과정들이 이렇게 세로로 늘어져 있어요. 제가 너무 팍팍 넘어가네요. 마우스로 했더니. 자,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활용 이렇게 해서 채널 3부터 지금 올라져 접수 중 이렇게 떠 있어요. 엔트리 코딩, 영상 편집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제목을 터치하시면 돼요. 프로그램명을. 시간이나 이런 거 말고 요거 과정명을 터치하시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좀 볼게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 자, 우리 그 스마트폰 수업할 때 키오스크 관련돼 있는 교육 진행했었죠. 그쵸? 근데 요거를 현장에서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기기도 있어서 실습까지 할 거예요. 요거 대면 교육. 그래서 요거 지금 금요반입니다. 요거는 금요반 10시에서 12시. 그래서 무인 결제 키오스크 사용법 익히기라는 교육.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신청한다. 그러면 이 제목을 터치를 하죠. 이렇게. 그러면 교육 신청 이렇게 나오고, 대면 교육 키오스크 사용법 해서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안 내리고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래서 시간이랑 쭉 확인하신 다음에 교육 안내에 대한 얘기, 5층 교육장에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접종하신 분들에 한해서 되고 뭐 이런 얘기 있죠. 자, 이거 다 끝나면 오른쪽 하단에 신청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터치합니다. 터치. 자, 그럼 교육 신청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시면, 자, 쭉쭉 내려보세요. 밑에까지 많이 내려보시면 이제서 아까 그 스마트폰 말고 컴퓨터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화면이 뜨죠. 그죠? 이름 쓰시고 생년월일 쓰시고 성별,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SMS 수신 여부 동의한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 요거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체크가 되면 마지막에 신청 요거만 터치하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뒤로 버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뒤로.
자, 교육 신청 이거 한 번 더 뒤로 하시면 전체적인 과정이 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들어야 되나 쭉 훑어보시고 원하시는 강좌명, 교육 이 프로그램명을 터치를 해야지만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셔서 교육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전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이동할게요. 자, 여기서 교육 신청 방법은 제가 이따가 따로 좀 메모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백신 접종 확인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요거는 컴퓨터나 어플도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백신 접종 확인증이라는 요거를 그 스마트폰 말고 컴퓨터에서 이제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가 정부24, 민원24라고 해서 그 주민등록 등본 뭐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띄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24를 제가 한번 먼저 들어가 볼까요? 정부24.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들어오시면 정부24가 보이셔서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가요. 요거는 뭐 시스템 점검, 뭐 요거는 그냥 창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가 자주 찾는 서비스라고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정부24 이렇게 보일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등본이나 이런 거 뜰 때 여기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납세증명서 이런 것도 여기서 많이 뜨는데, 여기 자주 찾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새롭게 생긴 메뉴가 바로 이거예요. 예방접종 증명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자증명서라는 거는 인터넷상에서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주 찾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이 부분 중에 첫 번째 줄 끝에 예방접종 증명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지금처럼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셔서 신청하기 누르시면 돼요. 신청하기. 자, 원래 옛날에는 이거 일부 서비스는 이게 그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동인증서라고 해서 우리가 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민원을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백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많고 또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회원 신청 안 하고 비회원으로 바로 됩니다. 인증서 없이도. 자, 그래서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요. 자, 그럼 우리 맨날 스마트폰 할 때도 동의합니다 뭐 이런 거 뜨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동의한다 하고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쓰죠? 비회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누군지는 알려줘야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 우리 교육 신청했었던 것처럼 이 별 표시 있는 부분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름, 주민번호, 그 다음에 입력 확인 요거 3개만. 휴대폰 번호 이런 거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서 이름 쓰시고 주민번호 13자리 다 쓰셔야 돼요. 생년월일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다 쓰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요거는 입력 확인,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나 기계가 자동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동 입력 방지라서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게 맞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는 숫자 있죠. 지금 저는 879, 765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틀리게 보일 거예요. 다 틀리게 보여요. 이거는. 그리고 또 있다 또 틀리게 보이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달라져 이 번호는. 그래서 이 번호를 그대로 여기다가 보시고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879, 765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잘 안 보여서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 고침을 클릭하시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잘 보일 때 써주시면 되고, 그래도 난 모르겠다 그러면 음성 듣기 6, 1, 4, 7, 4, 7 이렇게 시끄럽게 들리죠? 예, 이렇게 불러줘요. 음성 듣기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쓰셔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확인. 저는 아직 백신을 안 맞아서 여기까지 문의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면 이 증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을 뭐 사진을 찍으시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근데 컴퓨터로는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플을 조금 찾아봤는데, 제가 좀 볼게요. 이게 어떤 어플이 있어요. 자, 이제 어플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보기는 했는데, 보니까 패스라는 걸로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야 돼요. 문자 인증이면 편한데, 그래서 패스라는 어플이 또 깔려 있어야 되고, 이래서 기초반에서는 하긴 좀 어렵고, 어플이 뭔지만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쿠브라고 찍으시면 쿠브라고 찍으면 이렇게 질병관리청 여기서 이제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라고 지금 뜨죠. 요걸 들어가 보면 잠깐만요. 이게 잠겨버렸네요. 인증하고 이런 부분이 떠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이게 좀 기초반에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그 QR 코드가 생성이 돼서 그거를 어디 기관이든 들어가시면 이제 그 상대방이 제 QR 코드를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면 이제 확인증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활용반에서 여기 보면 패스라고 나오죠. 패스. 그래서 이거 본인 인증하는 방법 중에 문자 인증도 있는데, 여기서는 문자 인증이 아직 안 되고 지금 패스로만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만간에 아마 또 업데이트 돼서 패스로도 되고 문자로도 되는 걸로 바뀌면, 문자로 인증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쿠브라는 거 꼭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쿠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요게 제가 아까 이 백신 접종 확인증 받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잊어버리시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한번 제가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 검색창에다가 저희 회사 이름 쓰면 돼요. 아이고 다 지워졌네요. 여기 있네요. 한컴 캠퍼스 지금 저희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한번 잠깐 볼까요? 한컴 캠퍼스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이제 수업에 필요한 것들 자료들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잊어버리시면 여기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캠퍼스의 고미경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정부24 사이트에서요.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인터넷 들어가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나오죠? 요거 그죠? 좀 넘기면. 저는 이제 뒤에까지 안 들어가 봤는데 여기 선생님이 뒤에까지 다 들어가 계세요. 보시고
저거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한컴 캠퍼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거기서 백신 접종 확인증 뽑는 방법 거기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설명이 길었죠. 교육 신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백신 접종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요거 지금 교육 신청하는 부분 설문조사는 링크 터치하면 되니까 요건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교육 신청하는 방법만 조금 스마트폰에서 하는 방법만 좀 적어 드릴게요. 자, 교육 신청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기였죠. 첫 홈화면에 있는 마이크를 터치해서 그죠? 홈화면 구글 마이크 터치하고 성동구청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마이크에 대고 성동구청 이렇게 얘기하면 검색 결과가 뜨죠. 검색 결과가 나오면 성동구청 터치. 그 다음에 성동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화면 오른쪽 위 줄 3개 터치. 그리고 나서 여기다 쓸까요? 바로 통합 예약 이렇게 갔죠. 그리고 또 다시 줄 3개 터치해요. 그리고 나서 줄 3개 터치하면 교육 강좌 터치. 그리고 구민 정보화 교육 터치. 그 중에 교육 신청 터치. 제가 터치는 좀 뺄게요. 요 줄 3개까지만 쓰고 요 순서대로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교육 신청. 그 다음에 원하는 과정명, 그죠? 밑에다 쓸게요. 과정명을 터치하시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별 표시되어 있는 부분, 요거는 다 있었으니까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전화번호, 그 다음에 대상, 일반인인지 55세 이상인지 대상, 그 다음에 수신 여부, 문자 수신 여부 체크하고 화면 하단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교육 신청 끝납니다. 요거는 지금만 할 게 아니라 매달 이제 교육 신청 하셔야 되니까 그때마다 요 방법대로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1600-1902로 콜센터죠. 콜센터로 문의 주시면 되고 꼭 접수 기간 말고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거나 뭐 교육 접수 언제 해요? 뭐 이번 달 무슨 과정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실 때도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 이제는 좀 배웠으니까 우리 홈페이지 또 스마트폰 들어오셔서 교육 안내 신청이 아니라 교육 안내로 들어오시면 일정들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신 확인증은 자, 백신 확인증은 유튜브에서 보시는 거죠. 그죠? 제가 거기서 볼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서 한컴 캠퍼스 검색하셔서 질병관리본부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볼 수 있고 한컴 캠퍼스에도 채널이 저희가 여기는 뭐 성동 채널 이렇게 돼 있지만 한컴 캠퍼스는 지금 여러 구를 하고 있는 그 교육이 뭐 5분짜리 10분짜리로 토막토막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제목 보시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여기 유튜브 가셔서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백신 접종 확인증은 여기 가시면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컬러 노트 한번 복습해보고,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지금 보니까. 자, 컬러 노트 복습해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앱스 버튼 터치하세요. 자, 앱스 버튼 터치하셔서 지난번에 배웠던 컬러 노트, 요거 바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검색하시면 되죠. 기역, 리을, 니은, 리을. 이렇게만 써도 컬러 노트 하고 보이네요. 더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니은까지 쓰시면 더 잘 보이겠죠? 자, 컬러 노트 쓰시고, 자, 이렇게 써주시고, 밑에 이렇게 컬러 노트 보이면 얘 터치하시면 되겠죠. 자, 터치. 우리 지난번에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컬러 노트 들어오셔서 플러스를 터치하셔서 그냥 문서 형태로 추가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할 건지 두 개 골라주시는 방법 설명드렸었어요. 자, 오늘 체크리스트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 터치합니다. 자, 체크리스트 터치. 자, 여기다가 7월에 할 일이라고 써볼까요? 7월에 할 일. 이렇게 써보세요. 7월에 할 일. 자, 그 다음에 이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요거는 여기 오른쪽에 이 네모칸을 터치하시면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메모 색깔.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을 터치하셔서 빨강으로, 좀 눈에 띄게 빨강으로 바꿨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 정보와 교육 듣기. 정보와 교육 듣기. 뭐 정보와 교육 안에는 스마트폰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교육도 있을 테고, 그쵸? 그래서 요거 꼭 들으세요. 자, 정보와 교육 듣기.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리스트가 끝나죠. 계속 추가하려고 하면 다음을 터치해 주시면 돼요. 또 다음 터치. 백신 맞기. 맞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2차 접종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백신 맞기. 그냥 백신 접종이라고 쓸게요. 백신 접종.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하나만 더 써볼게요. 여름 휴가. 이제 여행도 가실 수가 있겠네요. 접종들 하시면 이제 여행도 가실 수 있으니까 여름 휴가 계획 짜셔서 저는 확인했어요. 자, 총 몇 개 썼냐면 이렇게 3개. 7월에 할 일 해서 여름 휴가 계획도 짜시고 백신 접종도 다 맞고, 그 다음에 틈틈이 정보와 교육도 듣고, 이렇게 3개 추가해 보세요. 자, 이렇게 다 쓰신 분들은 여기는 뭐 저장, 뭐 확인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전 버튼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저장됨, 자동으로 저장됨 하고 이렇게 좀 메모가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뒤로 버튼 터치. 여기 지금 서 있죠, 그렇죠? 제가 우리가 요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V 체크되어 있는 얘네들이 체크리스트고, 문서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체크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문서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 터치해서 문서라고 해서 그냥 글을 쭉 적어주시면 되고,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해서 항목을 계속 제목 넣고 각각의 항목들을 이렇게 추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문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렸고, 제가 오늘 이거를 왜 또 해드리냐면,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위젯이라는 것을 해서 홈 화면에 매번 보이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보기도 수시로 봐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7월에 빠진 게 뭐가 있나 또 바로바로 체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젯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위젯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 요거 만드셨나요? 자, 이렇게 다 써보세요. 7월에 할 일이 제목, 그 다음에 여름휴가 계획, 백신 접종, 정보화 교육 듣기. 만약에 이렇게 쓰시고 나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보면 연필 그림이 있어요. 연필 그림은 편집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터치하시면 다시 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제목을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여기 리스트 중에서 항목을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항목 추가를 터치하셔서 더 쓰시면 돼요.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요거 위젯 설치하는 것부터 해드릴게요.
자, 이제 또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컬러노트에서 지금 7월에 할 일, 요거 체크리스트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제 얘네들을 매번 컬러노트 어플을 실행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손쉽게 홈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컬러노트는 뒤로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자, 이렇게 홈 화면까지 이동하세요. 자, 전부들 나오셨나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만들었던 체크리스트가 여기 홈 화면에 매번 보이면 편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어떤 특정 프로그램들을 홈 화면에 옮겨 놓는 것을 우리가 위젯이라고 해요, 위젯. 그래서 컬러노트는 제가 이제 위젯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컬러노트 말고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꺼내 놓고 쓰면 좋겠다 싶은 애들은 위젯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자, 위젯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빈 화면에 대고 롱 터치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롱 터치 하시게 되면 화면이 좀 뿌얘졌죠, 그쵸? 자, 롱 터치 하시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위젯 이렇게 써져 있어요. 위젯. 자,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위젯 프로그램이 전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화면들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 있어요. 이 위젯이라는 거는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이는 게 있고,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앱들은 다 똑같이 보이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업 중에 새롭게 설치한다거나 내가 개인 취향에 맞게 또 따로 설치하신 분들은 아마 따로따로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옮기시다 보면 컬러노트가 보이실 거고, 만약에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위젯을 검색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앱스 화면에서 앱들 검색할 때도 여기다 쓰죠. 마찬가지로 내가 잘 못 찾겠다 하시면 여기를 터치하셔서 키읔, 리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네요. 니은까지. 그러면 컬러노트 하고 나오는데, 컬러노트에 3이라고 써 있는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는 뭐냐면 컬러노트라는 앱으로 3가지 형태의 위젯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중에서 좋은 거, 그러니까 쓰고 싶은 위젯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일단 한번 얘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컬러노트 터치. 자, 요거는 그냥 보세요. 처음에 컬러노트 1/1 요런 앱이 있고, 요런 위젯이 있고, 여기 아래 보시면 점 3개가 있는 거는 3가지, 3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고, 옆으로 쓸어서 이렇게 넘겨보시면 컬러노트 2/2라고 되어 있고, 또 한 번 넘기면 오늘 한 거 있다, 이렇게 뜨죠. 자, 저희는 두 번째 걸로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거. 자, 컬러노트 두 번째 거 2/2 두 번째 페이지에 선택되어 있을 때 추가를 터치하시면 돼요. 자, 추가 터치. 자, 이렇게 뜨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위젯으로 쓸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7월에 할래. 요거 V체크는 뭘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V체크 되어 있는 애들은 체크리스트, 없는 거는 일반 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희는 7월에 할 일을 위젯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7월에 할 일 터치. 이렇게 보이나요? 자, 얘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바로 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롱 터치해서 주변에 이렇게 조절점이 있으면, 잠깐만, 제가 이게 마우스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롱 터치 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손으로 위로 쓸어 올려 주시면 이렇게 사이즈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위젯은 항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7월에 할 일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을 다 받았다. 그럼 얘를 터치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글을 터치하면 얘는 이미 이제 완료 이렇게 되는 거죠. 완료. 그러면 여기 위젯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완료됐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쭉쭉쭉 보시고 요거 했네, 요건 아직 안 했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월에 할 일 말고 다른 걸로 위젯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삼각형 표시 있어요. 여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다른 걸 또 고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장을 보러 가야 된다. 그러면 바로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장보기를 터치하시면 여기에 장보기 리스트로 바뀌죠. 그래서 다 사고 양파도 샀다 그럼 얘도 체크하고 얘는 없어서 못 샀다 하면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장 보실 때마다 하나씩 체크하시면 산 물품과 그 다음에 사지 못한 물품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젯은 지금처럼 홈화면에 두고 쓰시고 위젯 컬러노트의 리스트는 여기를 터치해서 원하시는 걸로 매번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위젯이 난 필요 없다, 이제 다 써서 이제 볼 일이 없다 하시면 요거를 지우는 방법도 설명드려 볼까요? 자, 해당되는 위젯을 롱 터치하시면 여기 위에 삭제라는 메뉴가 보이죠. 삭제, 이렇게 얘를 터치하게 되면 요거는 없어져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위젯을 이렇게 꺼내 놓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지금처럼 삭제하시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컬러노트 복습 차원에서 위젯 설정까지 알려드렸죠. 자, 위젯 설정하는 방법은 빈 화면, 빈 홈 화면을 롱 터치했죠. 그 다음에 위젯 터치. 그 다음에 컬러노트 검색하시고 두 번째 컬러노트 2 곱하기 2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추가하고 추가하고자 하는 메모죠. 메모를 터치하시게 되면 홈화면에 나타나죠. 이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복습, 위젯 설정까지 했고 지우는 방법은 여기 보면 삭제는 위젯 롱터치, 삭제 터치하면 사라져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받고 오늘 배울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스마트폰 자체에서 타자 연습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문자도 보내야 되고 검색도 하고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 또 타자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스마트 타자 연습 어플을 한번 설치해보고 타자 연습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해요. 자, 플레이 스토어 들어오셨으면 여기다가 타자라고만 써볼까요? 타자. 윗부분에 타자 이렇게 써보시면 돼요. 자, 타자 쓰시고 그 다음에 돋보기, 터치, 타자 한 다음에 돋보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첫 번째 보이는 스마트 타자 연습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열기라고 안 보이고
플레이라고 보입니다. 자, 설치 안 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처럼 설치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전부 설치 터치하셔서 설치하세요. 자, 저처럼 플레이라는 버튼이 나올 때까지 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면 기다리시면 돼요. 자, 지금쯤 다 됐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 상태에서 바로 안 들어가고 화면 아래 이전 버튼 터치하셔서 홈 화면으로 이동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앱스 버튼 터치해 볼까요? 자, 앱스 버튼 터치. 자, 여기다가 타자 뭐 바로 보이기도 하지만 티읕, 지읒 이렇게만 써보세요. 자, 저처럼 스마트 타자 연습 요게 보이시면 요 부분을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처럼 들어와 보세요. 자, 요거는 제가 좀 끌까요?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뭐 문장 연습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단어 연습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어떻게 보나 볼게요. 자, 터치.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위에 시간은 지금 흐르고 있죠. 그죠? 시간은 흐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여기다 따라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타자 연습하시는 것처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0번째 중에 첫 번째 단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30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단어가.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정확도, 평균 타수, 최고 타수 이렇게 뜨죠. 저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 한번 써볼게요. 고모. 지금 계속 틀리고 있죠. 이런 제가 틀리고 있습니다. 고모. 이렇게 쓰시고 다음 터치하면 넘어갔네 이미. 약사. 그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손으로 쓰실 때 엄지손가락 주로 쓰시죠? 이게 자판이 이렇게 천지인 스타일로 쓰면 두 손으로 쓰는 거보다 이게 더 편하신가 봐요. 저는 이 천지인 스타일이 저는 잘 안 써봐서 이게 저도 막 틀려요. 자, 4. 이미 늦어서 지금 옆으로 붙었어요. 회, 사, 원. 요일. 저도 연습을 해야겠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자, 지금처럼 단어 연습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확도라고 해서 틀리게 되면 이렇게 85%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는 정확도는 꾸준하게 이제 맞춰주시면서 천천히 연습하셔서 타수가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저희는 요걸 내려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요게 지금 열리니까 이 밑에 얘를 터치하셔야 돼요. 열기 하면 광고가 떠요. 소리는 어떤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어떻게 보이나. 자, 단어는 그런 식으로 쭉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문장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문장 연습 터치. 아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언더바라고 해서 이렇게 줄쳐 있는 이 부분은 띄어쓰기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글이 길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띄어쓰기 2번 했네요. 그죠? 틀렸어요. 여기서 계속 틀린 걸로 나와 지금. 그래서 이게 띄어쓰기 빨간 글씨가 보니까 틀렸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버릇이 80가지 간다. 이렇게 문장을 이런 식으로 길게 쓰시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리고 소용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은 연습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단어하고 지금처럼 문장 이거를 충분하게 연습해 주시고 저는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홈 화면으로 홈 화면으로 가시려고 하면 여기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요 아래로 향하는 꺽쇠표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자판을 밑으로 내린다는 뜻이에요. 이 키보드 자판을 밑으로 내린다 이런 뜻이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가 다른 화면으로 처음 화면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를 터치하셔서 요게 뜨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 묘하게 여기를 터치하고 싶죠. 그쵸? 요거는 광고예요. 광고. 저희가 어플을 설치하다 보면 대부분의 어플을 저희가 다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무료 어플만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말리지 마시고 요거 밑에 얘를 터치해 주셔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어 연습, 문장 연습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카카오 연습은 또 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카카오에서 우리가 쓰는 요즘 그 간단한 거 있죠. 돌직구 요즘 애들 쓰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그래서 카톡에서 이제 우리가 막 쓰는 단어들만 모아놓고 되게 연습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여기서 단어, 문장, 카카오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여기 3가지 단어 연습, 문장 연습, 카카오 연습. 그 다음 마지막에 타자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단어와 문장 카카오 다 잘 치고 빨리 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습 게임만 들어가면 좀 당황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타자 게임 터치. 자, 게임 설명부터 나오네요. 낱말이 벽돌에 닿기 전에 빨리 없애는 게임입니다. 벽돌이 모두 깨진 자리에 낱말이 떨어지면 게임이 끝납니다. 불도저를 움직여 깨진 벽돌을 복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제가 먼저 해볼게요. 낚시, 그 다음에 목걸이. 저도 지금 당황해서 안 써져요. 자, 농구.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쭉 떨어지면 이메일, 기침,
재밌네요. 제가 이제 쓰지 않고 한번 둬볼게요. 어떻게 되나. 지금 여기 깨진 부분이 단어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 벽돌이 지금 깨지죠. 그죠? 이 깨져요. 그럼 이 벽돌이 다 깨지면 게임이 끝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단어들을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건 뭘까요? 불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 봐요. 아, 얘가 메꿔주네요. 움직이면서. 이거 쓰고 얘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얘는 손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얘는 여기도 아예 빵꾸난데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렇게 다 계속 틀려서 도로 자체가 완전히 이제 허물어진 곳은 불도 줘도 못 가니까 아예 게임이 끝나버리네요. 자, 그래서 타자 게임까지 제가 봤는데 요거는 재미삼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자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검색도 하셔야 되고 이런 기능들을 이제 계속 쓰시니까 스마트 타자 연습 어플 요거 설치하셔서 요것도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저희는 요거는 알려드렸으니까 알아서 연습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뒤로 버튼 또 뒤로 버튼 이거 종료하시겠습니까? 뜨면 예 해야 되겠네요. 아까와 비슷하죠? 이 스마트 타자 연습을 아예 종료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 말고 광고 말고 밑에 얘를 터치해서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자, 다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타자 연습은 좀 자주 갈 것 같다. 그러면 그 스마트 타자 연습만 여기 홈 화면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앱스 버튼 터치하셔서 얘는 검색하시면 안 되고 직접 있는 곳을 찾아서 가셔야 되겠죠. 스마트 타자 연습 찾아보세요. 제 눈에 안 보이네요. 자, 얘는 게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단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앱스 버튼 한번 터치해 보시겠어요? 자, 앱스 버튼 터치. 자, 여러분들 여러 개의 앱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다른 앱하고 틀리게 제 것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아까 타자라고 해서 검색을 했죠. 그쵸? 근데 보통 설치를 하게 되면 열기 이렇게 뜨는데 얘는 지금 보면 게임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플레이라고 뜨죠. 그래서 플레이라고 뜨는 어플들은 어디에 모이냐면 자, 여러분들 앱스 버튼 터치하시면 첫 번째 화면에 게임 런처라고 있을 거예요. 게임 런처. 여기를 한번 터치해 볼까요? 자, 게임 런처 앱은 게임 런처에서 다른 앱 위에 표시된 앱, 이거는 뭐 그냥 일단 두고 해제로 두고 아이고 설정으로 이동해야 되나 봐요. 저도 여기서는 게임을 잘 안 하니까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나오면 게임 런처를 활성화시키고 나오시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어떻게 되나? 처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설치되어 있던 스마트 타자 연습 어플을 찾아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얘는 단독으로 이런 애들처럼 설치되는 게 아니에요. 게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게임 런처 폴더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게임, 얘네들은 여기 아마 설치가 될 텐데 여기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지금 게임 런처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게임 런처를 이제 그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도로 빠져나오니까 설정으로 이동을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앱 위에 표시라고 돼 있어서 이건 뭐냐면 이 앱이 다른 앱보다 항상 위에 표시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돼 있는데 다른 앱 쓸 때 사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뜨지만 일단 저희는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자, 설정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활성화 시켜 놓은 애들은 그렇게 설정이 된 애들입니다. 그래서 게임 런처도 같은 방법으로 터치하셔서 활성화 시켜 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뒤로 버튼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알게 모르게 3개의 게임이 지금 이렇게 최근 게임 3개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이제 그 타자 연습 하시려고 하면 얘네들은 홈 버튼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못 찾겠다 어딘지 그러실 때는 게임 런처 안으로 들어오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게임 런처 안에 있었어요. 스마트에는 게임 런처 폴더 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연습하는 거니까 다른 기능은 없었죠. 그냥 순차적으로 단어, 문장, 뭐 카카오, 그 다음에 게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번에는 음성 녹음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음성 녹음. 우리가 음성 녹음은 문자 메시지 보낼 때도 있었어요. 메시지 볼까요?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실 때도 여기 플러스 단추 터치하시게 되면 마이크 기능이 있었어요. 마이크. 여기 음성 녹음이 있죠. 그래서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는 요거를 지금 쓸 건데, 요 음성 녹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 무언가를 녹음하고 싶을 때도 쓰지만 우리가 그 전화하는 동안에도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음성 녹음은 그 갤럭시 폰에만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갤럭시 폰이 아니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버튼 나올게요. 저는.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합니다. 음성 녹음 어플은 다른 때 쓴다기보다 전화 통화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뭐 녹음한다거나 이럴 때 주로 아마 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갤럭시나 이 안드로이드 폰에 음성 녹음할 수 있는, 전화 통화할 동안 그걸 음성 녹음할 수 있다는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아이폰은 이게 없어요. 그 저작권 뭐 이런 것 때문에 녹음 기능이 따로 있기는 한데 그 통화 내역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 쪽은 이게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성 녹음이라는 일반적인 앱은 갤럭시, 삼성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있어요. 이미. 근데 삼성폰을 쓰고 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앱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터치하셔서 음성 녹음이라고 써보세요. 음성 녹음 이렇게 써보세요. 자, 음성 녹음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여기 위에 보이는 음성 녹음기라고 돼서 이 부분도 있고, 요거는 100만 이상만 다운로드 받았죠. 근데 삼성 음성 녹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이게 꼭 삼성폰이 아니더라도 설치는 가능하니까 삼성 음성 녹음을 찾으셔서, 저처럼 열기라고 돼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몰랐는데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삼성폰은 자동으로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설치 터치하셔서 설치 일단 하세요. 자, 설치가 끝나신 분들은 뒤로 버튼 눌러서 저처럼 빠져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앱스 버튼 터치 찾아볼까요? 앱스 터치. 보통은 여기에 있던데 지금 보면 지금도 안 보이네. 또 어딘가 또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있네요. 자, 삼성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한글로 삼성 말고 영어로 삼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 있고, 없으신 분들은
바깥에 돼 있겠죠. 그쵸? 음성 녹음 이렇게 이응 시옷 니은 이응 이렇게 쓰면 바로 떠요. 이렇게. 자, 요거를 한번 터치해 볼까요? 자, 이렇게 뜨게 되면 일반적인 녹음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고 있는 내용들을 녹음을 한다거나 뭐 이랬을 때, 근데 녹음하는 기능이 뭐 좋은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죠. 그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이럴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슬쩍 막 녹음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쓰실 수도 있고, 여기 녹음하는 방법은 우리 그 음성 스피치 노트, 우리 메모하는 기능 중에 퀵 메모, 스피치 노트 이런 거 배웠을 때도 여기 부분을 터치하셔서 하시고 싶은 말을 녹음을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스마트폰 기초 수업 중입니다. 자, 지금처럼 녹음을 하시고 요 가운데 단추를 터치하시게 되면 또 멈추고 다시 터치하면 녹음할 수 있고 이래요. 여기 보면 음성 녹음의 앞이나 뒤로 이동하려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미세요. 이렇게 됐어요. 확인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동하시면 음성 녹음한 구간이 뭐 이렇게 저주파, 주파수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는 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들어볼 수는 있겠죠. 자, 앞으로 돌려놓고 플레이 단추 누르면 뭐 들리겠죠? 안녕하세요. 지금은 스마트폰 기초 수업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아까 스마트폰에 이 내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나 뭐 꼭 기록에 남겨야 될 일. 저는 지난번에 뭐 스피치 노트 이런 것도 설명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전하고 달라서 직접 글로 써서 일기를 쓴다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여행 가서도 저는 항상 그래요. 여행 갈 때 막 그냥 쫓아다니고 바빠서 사진도 뭐 그렇게 많이 안 찍고 찍기 싫어서 억지로 찍고 막 이러고 찍고 나중에 보면 이거라도 찍기 정말 잘했다. 뭔가 이렇게 내 역사상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재미가 있는 것들을 기록에 남기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음성 녹음도 그냥 하루의 일기처럼 저녁 때마다 주무시기 전에 한번 눌러서 오늘은 뭘 했고 뭐를 했는데 힘들었다. 뭐 내일은 뭐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나의 일기처럼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기분이 우울했을 때 뭐 오늘은 기분이 우울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좀 뭐 지나서 들으면 조금 웃기잖아요.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 나의 기록, 나만을 위한 기록 이렇게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반 음성 녹음은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나오네요. 저장할까? 저는 저장 안 할 거예요. 이따가 또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음성 녹음을 터치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자, 이제 빠져나와 보세요. 다. 사실 제가 부러웠던 거는 이게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와, 음성 녹음할 수 있다 해서 저게 부러운 게 아니라 통화 중에 녹음할 수 있다는 거. 통화 중에. 자, 저희가 전화를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자, 저는 저한테 한번 전화를. 이거는 제 번호고.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 기능이에요. 이 기능.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지금 보시면 그 전화를 걸고 있으면 이게 녹음 이게 뜨잖아. 그쵸?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뜨는데 지금 끊어졌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지금처럼 뭐 블루투스 연결, 스피커폰으로 전화하고 뭐 이런 키패드로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녹음 기능이 있어서 지금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이 녹음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녹음이 되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계속 걸어야지만 지금 볼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좀 다른 걸 준비해 봤어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전화를 걸고 있는 화면 자체에 내에서 누군가하고 지금 통화하고 있는 화면이에요.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도 보일 거고 그 화면 안에 여기 보면 이렇게 녹음 뭐 이렇게 보여요. 이게 화면이 좀 작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좀 한계가 있는데 제가 그러면 제 전화기로 직접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누군가하고 전화를 하죠. 연락처에서 전화를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받아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녹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이 녹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오늘 뭐하고 지냈어? 다음에 만나. 알았어. 끊어. 근데 아직 안 끊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녹음을 중간중간에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눌러서 녹음하다가 또 녹음하기 싫으면 껐다가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근데 녹음을 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그냥 전화를 끊으면 그냥 녹음이 끊어지겠죠. 아예 이렇게. 그래서 40초 동안 통화하면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녹음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녹음한 내용을 녹음을 했다고 좋아는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녹음해놓고 그 녹음을 어디에다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걸 못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녹음된 파일들은 어디에 모여 있는지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는 들어가 볼게요. 자, 저처럼 홈 화면 상태로 이동하세요. 자, 이 상태로 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이 전화 걸 때 쓰는 전화 앱 있죠. 전화 앱. 자, 얘를 터치합니다. 터치. 자, 키패드 상태든 뭐 상관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이게 오른쪽 위에 점 3개. 요거 메뉴 보는 거죠. 그쵸? 점 3개를 터치합니다. 점 3개. 그 다음에 여기 설정 보이시죠? 자, 설정 터치. 자, 그럼 여기 메뉴들 중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두 번째 보면 통화 녹음이라고 있을 거예요. 통화 녹음. 이 메뉴가 위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조금 밑으로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전화 이 기종마다 좀 틀리니까 그래서 뭘 찾으시면 되냐면 통화 설정 안에서 통화 녹음만 찾아보세요. 통화 녹음. 얘를 찾으시면 돼요. 통화 녹음. 자, 찾으신 분들은 통화 녹음을 터치합니다. 자, 녹음 후 알림 표시라는 거는 이제 녹음했다 뭐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거고 몇 초 녹음했다 뭐 이런 거. 요거는 이제 활성화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아까는 우리가 그 통화를 할 때 일일이 통화 버튼 그 녹음 버튼 눌렀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뭐 모든 전화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특정한 사람들 거는 녹음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뭐 뭔가 전달받을 때 중요한 일을 전달받아야 되는데 그걸 메모한다거나 이러지 못할 경우 그 전화로 왜 급하게 내가 이거 말할 테니까 적어봐봐 아니면 어디로 가서 어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그거를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할 상황이 아니면 잠깐만 하고서 녹음하시면 되겠죠. 그럴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통화 자동 녹음은 얘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 모든 전화가 올 때마다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안이 난리가 나겠죠. 전화통화 오래 하시니까. 저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일단 활성화 시켜 놓고, 요건 어떨 때 쓰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체 통화를 자동 녹음하는 게 아니라 일단 활성화 시켜 놓고 통화 자동을 이렇게 롱터치를 하게 되면 사용 중 하고 이제 그 통화 자동 녹음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안으로. 그래서 모든 전화로 하게 되면 전화 올 때마다 그러는 거고, 연락처에 없는 번호하고 통화할 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전화할 거겠죠. 그쵸? 그런 사람만 녹음할 건지, 아니면 번호를 딱 지정해서 그 번호만 내가 녹음을 할 건지 여기서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번호와의 통화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녹음할 번호를 써라. 여기 뜨죠? 자동으로 녹음할 번호라고 쓰면 여기를 터치하셔서 여기서 전화번호 추가하시면 돼요. 터치하시고 010-2323-5656 예를 들어서 이런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이 사람하고 통화할 때는 언제나 좀 녹음을 해야겠어. 그러실 경우 직접 번호를 쓰시고 오른쪽에 플러스를 터치하면 여기 리스트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번호로 전화 건 사람은 계속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070 저희 콜센터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화 갈 때 070으로 갈 때 있으니까 무조건 저는 070을 무조건 받아요. 받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어쩌고 그냥 끊어버려요. 혹시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들도 있으니까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어서 일단 받고 목소리 저는 여보세요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070 전화 오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가만히 있다가 여보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딱 얘기하면 네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중요한 전화도 있으니까 받으세요. 혹시라도 몰라서 070으로 들어가는 번호를 나는 무조건 녹음할 거다. 그러면 얘를 입력하고 플러스를 터치하면 여기 리스트에 올라오죠. 그래서 이 리스트에 그러니까 전화번호 저장되어 있는 번호들은 전화가 오면 나는 자동으로 녹음하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막 골아픈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는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락처는 플러스를 터치하고 이 번호 쓰고 플러스를 터치하면 이 밑에 추가가 되고 추가되어 있는 번호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 리스트에서 이 마이너스를 터치해주면 사라지죠. 그죠? 번호 쓰고 추가하시고 추가한 번호는 삭제하실 때 여기에 오른편에 있는 마이너스를 터치해 주시면 삭제가 돼요. 그 자동으로 녹음할 번호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쓰는 걸로. 요거는 비활성화. 그러면 녹음되어 있는 전화 통화할 때 그 녹음된 파일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요. 녹음한 통화 따로 있죠. 여기를 한번 터치해 보시겠어요? 자, 터치. 자, 몇 개 끊었다 말다 해서 했기 때문에 몇 개 이렇게 쭉 뜨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한번 이 파일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울리죠, 소리가. 에코가 들어간 것처럼. 이게 자동으로 그 음성을 재생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연결이 돼서 처음에는 허용하냐 뭐 이런 거 뜨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한 파일들이 있고 이 녹음한 파일을 예를 들어서 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야겠다. 그러실 때는 해당되는 이 번호 녹음한 내용을 롱 터치 하셔서 여기 지금 체크되어 있죠. 그죠? 체크되어 있을 때 삭제를 하셔도 되고 삭제 그 다음에 누군가와 공유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스마트폰 말고 컴퓨터에서도 보고 싶다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때는 지금 상태에서 공유를 터치하면 됩니다. 자, 공유 터치. 그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다 뜨죠. 밑으로. 여기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틀려요.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틀리고 대화 나누고 있는 메시지 창이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틀리게 보이실 테고 저는 카카오톡도 결국은 컴퓨터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PC로 보내고 싶다. 그럼 여기 뭐 PC 메일로 보내기 뭐 이런 기능도 있고 클라우드 기능도 있고 제일 편한 거는 이 구글 드라이브라고 해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저희가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드라이버 다 있어요. 로그인만 하시면 다 있어요. 스마트폰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다 보여요. 여기에 매번 저장해 두시면 내가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또는 클라우드 이런 데다 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아직 메일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이버 메일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내가 쓰고 있는 메일로도 보낼 수 있어요. 메일로도. 그래서 여기 그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을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녹음한 거를 누군가한테 전달 내가 간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싶으시면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죠. 그거는. 자, 이렇게 해서 공유 녹음한 내용을 공유한다.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녹음 내용들은 여기서 삭제 버튼 눌러서 지워주셔도 돼요. 지워줘도 돼요. 그 다음에 더보기를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보면 저장하실 때 저장이 자동으로 되죠. 통화 녹음다, 통화 녹음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매번 들어가서 다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요건 중요해서 보관해 둘 메모 녹음이면 여기다 각각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는데 그 이름을 정해주실 때는 정해주고자 하는 대상 하나를 지금과 같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더보기 그 다음에 이름 변경 이렇게 하시면 여기 이름을 변경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연습 지금 연습한 거니까 연습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름이 이렇게 되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어보실 때 아 이거 연습한 거구나 이건 누구랑 녹음한 거구나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쭉 두지 마시고 롱 터치 하셔서 더보기에서 이름 변경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음성 어플은 그냥 뭐 다 어플 설치하시고 음성 녹음으로 들어오셔서 빨간 단추 누르면 전화통화 상태가 아닌 일반적으로도 저장이 가능하죠. 녹음이 되죠. 이런 경우도 있고 통화 중 녹음 통화 중 녹음은 전화통화상에 아까 보시던 것처럼 그 녹음 기능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통화 중 녹음된 파일은 어디 있냐면 녹음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따로 안 쓸 거예요. 얘는 어디 있냐면 얘는 전화 앱 전화 걸 때 썼던 전화 앱 그 다음에 점 3개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통화 녹음 그 다음에 녹음된 통화였나요? 녹음된 통화죠.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녹음하시고 녹음된 파일이 어디 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저장된 녹음 공유도 가능하죠. 그렇죠? 공유는 여기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롱터치 예를 들어서 뭐 연습을 롱터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롱터치 하시고 화면 하단에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버 그 다음에 또 뭐 네이버 메일 등 메일 중 그러면은 컴퓨터에 메일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니까 컴퓨터에 저장도 되는 거고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죠. 드라이브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드라이브는 이렇게 구글 들어오시게 되면 대부분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로그인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 9개 터치하시게 되면 유튜브도 보이지만 이 안에 구글에서 쓸 수 있는 지메일이라든가 드라이브라든가 주소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다 메뉴가 여기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드라이브 요게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컴퓨터만 접속되고 로그인만 되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디서든. 꼭 폰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보내셔도 되고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삭제할 때도 해당 녹음 롱터치 그 다음에 화면 하단에 주로 메뉴가 있었어요. 아까 보면 얘를 이렇게 롱터치 하시면 여기 화면 하단에 이 메뉴가 뜨죠. 그쵸? 화면 하단에 이러면 끝나요. 그러면 이름 바꿀 때 똑같이 해당 녹음 파일 롱터치에서 화면 하단에 점 3개 터치하고 더보기죠. 더보기 점 3개라고 하죠. 더보기 터치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름 변경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쓸 이름 이제 넣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성 녹음에 대해서 해봤는데 음성 녹음은 필요에 의해서 통화하실 때 녹음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기처럼 내가 스스로 나한테 알리는 얘기처럼 그렇게 녹음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폰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음성 녹음이라는 어플을 직접 설치해서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은 타자 연습 어플과 음성 녹음 어플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컬러 노트는 위젯 설정하는 내용 요거 한번 해봤죠. 그 다음에 기타 설문조사 교육 신청 그죠? 그 다음에 요 백신 접종 확인증 요거 대면 교육 하시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유튜브에서 한컴 캠퍼스 요거 검색하셔서 질병관리본부에 관련돼 있는 내용 터치해서 보시면 이거 확인증 띄는 방법 자세하게 또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시고 대면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확인증 꼭 받아오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봬요.